안녕하세요. 탐정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산업계를 좀먹는 대표적인 범죄, 산업 스파이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수년간 기술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느 한순간 기술을 도둑질해 가죠.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자, 그래서 역시 산업 스파이를 잡는데 탐정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 스파이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 익히기. 역시 이것도 탐정사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의 실제. 말 그대로 제목에서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년간 그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뭐 시간과 경제적인 돈과 열정과 뭐 쏟아냈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은 기업체가, 나라가 훔쳐간다. 또 거기에 동조를 한다. 산업 스파이로서. 이건 크나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 실체 봅시다. 기업 경쟁력 약화. 당연하죠. 결국은 기업 경쟁력 약화시킨 거다.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시장 우위가 상실됐다. 아니, 수년간 개발했는데 한순간에 그 기술을 빼가니까 어쩝니까? 시장에서 결국 우위에 있었던 역할이 사라지잖아요. 상실이. 재정적 손실, R&D 투자 손실, R&D는 연구 개발입니다만은 R&D 투자 손실, 결국 매출 감소, 손해배상 소송을 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마이너스잖아요. 이거이 문제라는 것이지. 기업 이미지 실추, 대외 신뢰도 하락, 직원 사기 저하. 그럼 결국 그렇게 탈취당한 기술을 뺏긴 훔침을 당한 그런 기업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겠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기술 유출, 국가 안보 및 경제력 약화 위협.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들을 산업 스파이를 그러니까 심어져서 혹은 산업 스파이로 자처해서 돈을 받고 중국에 팔아먹는다든지 동남아에 팔아먹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국가 기술 유출된다. 이건 오늘날 산업체의 어떤 아주 나쁜 범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조사의 출발점. 결국 이제 탐정사가 이런 부분에 또 의뢰를 받아서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유출 의심 정보 파악. 그 내용이 기술 도면. 아마도 이제 기술 도면이 제일 클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첨단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술을 훔쳐간다는 것은 뭐 실제 물건을 훔쳐간 건 아니겠죠? 뭘 훔쳐갑니까? 그 물건을 만들었던 도면을 훔쳐가지. 기술 도면. 그리고 이제 또 이건 기술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업체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을 잘하는 고객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이런 부분들이 그걸 또 훔쳐가. 고객 리스트. 또 마케팅 전략, 영업 전략도 훔쳐가. 이거이 바로 이제 유출 의심 정보입니다. 기술 도면, 고객 리스트, 영업 전략. 또 언제 유출 의심 시점 및 정황인데 시기적으로 언제 가져갔냐, 경로는 어떠하냐, 관련자는 어떤 의심이 있냐. 분명히 이런 의심 있는 관련자 눈에 보입니다. 내부 보안 시스템이요.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연찮게 그 기술을 접근하더라 라는 걸 보니까 CCTV 보니까
드러납니다. CCTV에 보니까. 또 자료 관리를 못하게 돼 있는데 하더라 이거 접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산업 스파이로서의 의구심을 갖죠. 관련 자료 분석, 접속 기록. 그렇죠. 산업 스파이들은 그에 따라서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 접속을 해봤을 것이고 서버를 로그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메일, 출입 기록. 자, 이런 걸 살펴보니 이 사람이 산업 스파이로서 의심이 가구나. 다는 것 출발점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의심이 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 가장 빈번한 산업 스파이 유형. 그러니까 이러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은 산업 스파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직원 행정 및 평판 조사. 자, 어떤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 태도 보안이 자꾸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부분에 가까이 가 있어요. 의심스럽죠. 외부 접촉. 그 직원이 물론 이제 그 퇴근 후에 그러겠지만은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 또 그 사람이 빚이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산업 스파이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러겠죠? 평판도 그렇게 나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은퇴한 사람, 퇴직 직원 동향파, 경쟁사 이직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서로 경쟁 업체인데 A에서 퇴직해서 B로 갔네. 의심스럽지.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하더라. 이건 문제가 있네. 디지털 포렌식 지원. 자, 삭제 데이터 복구. 아까 말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했어요. 접속해봤어. 거기에도 서버 로고가 남아있어. 그럼 어쩝니까? 한번 복구해봐야 되겠지. 삭제 데이터를 복구하고 사용 기술을 분석해보고.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요원이 선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또 물리적 보안 취약점 점검, 서버실, 연구실 등 핵심 공간 확보해서 필요하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산업 스파이가 있더라. 이런 형태 산업 스파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죠. 자, 조직적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전략. 아무래도 이제 산업 스파이가 여기서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다. 그래서 또 산업 스파이들의 모임, 또 산업 스파이들의 어떤 조직 분명히 있다는 거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경쟁사 동향 분석. 아까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 이직했다니까요? 그럼 분명히 이건 이제 문제가 되지. 신제품 출시. 신제품 출시했는데 우리 회사에 거의 유사한 것이야. 기술 개발, 특허 출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여 산업 스파이 활동을 사전에 감지하자. 필요하죠. 위조 상품 및 기술 모방 조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면 고생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술을 베껴가지고 기술을 훔쳐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상품을 만들었네. 시장 유통 실태와 침해 증거를 수집하여 기술 도용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 필요하죠?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위장 침투 대응. 물론 온라인에 침투라는 것은 해킹이랄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SNS로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를 빼내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회사의 직원들이라지 그런 사람들 접근해가지고 접촉해서 가깝게 해서 빼내는 것. 수상한 접근 시도를 탐지하고 위장 침투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 그럴 필요 있죠. 이 외부 네트워크 침입 시도,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과 해킹. 물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10명이 지켜도 한 명이 훔쳐가려면 훔쳐간다라고 하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이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방화벽, 파이어월, 방화벽을 단단히 구축해서 못 빼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대응 전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환경에서의 산업 스파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역시 이것도 이제 의뢰를 받은 탐정사가 이걸 해야 되겠죠. 자, 네트워크 침입 흔적을 분석하자. 분명히 이 사이버 환경에서는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비정상적 접근, 데이터 유출 시도, 흔적 있죠? 그걸 찾아내. 이메일 및 파일 공유 모니터링, 대용량 파일 전송, 외부 전송. 또 이것도 분명히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클라우드 보안 점검. 사실 클라우드에다가 집어넣어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죠. 권한 설정, 접근 로그, 공유 설정. 이것도 또 대응해야 되겠고. 모바일 기기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BYOD 정책. 물론 약자입니다. B는 bring이란 가져오다. 그런 bring 말이고, U는 your, 너의. 또 O는 own 디바이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own 디바이스를 가져온다. 원래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BYOD 정책은 어떤 직원이 자신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이런 전부 이제 IT 기기들이죠. 이런 기기 등 그 개인 기기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허용해. 허용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왜 이제 그런 정책을 하냐? 요즘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또 하이브리드 근무, 나오기도 하고 집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근무를 유연하게 한 근무 환경을 확산시킨 것인데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자가 하고 있는 것인가 찾아내자고 말이지. 그것이 바로 BYOD 정책이라 그래요. 앱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동기하고 자 이런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기를 점검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BYOD 정책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 스파이에 대응하자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산업 스파이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인데 봅시다. 정기적 보안 감사. 물론 정기적인 것도 필요하고 수시로도 해야 됩니다. 취약점 점검, 취약 부분, 보안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자. 보안 체계. 아까 말한 방어벽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 또는 물리적 보안 강화. 출입 통제. 아예 이제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CCTV를 항상 켜놓는다든지 중요 구역 격리를 통해 무단 접근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접근 못하게 물리적으로. 그렇죠? 직원 보안 교육 강화. 정보 보안 의식과 사회공학 대응 능력을 높여 내부 보안 위험. 그러니까 그 안에 직원들 자체의 어떤 보안 교육. 내부 자료 관리 시스템에서 접근 권한 세분화와 노고 관리를 통해 중요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확실히 해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빼내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도 정확하게 접근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단시켜버리자 라는 내부 자료의 어떤 관리 시스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운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상 나온 것은 산업 스파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꼭 이건 지켜야 되자. 앞서 봤지만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탐정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 통신 기록 조회 못합니다. 이런 것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이에요. 탐정사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금지.
직원 개인정보 불법 수입 금지 못하게 돼 있죠. 통신비밀보호법 준수해야 되고 도청, 도감청, 이메일 열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것은 말 그대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뭐 사생활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안 되죠. 못하게 돼 있죠. 기업 내부 협조 필수, 법무팀, 감사팀의 정당한 요청과 협조. 물론 기업은 어떤 기업, 큰 기업들은 다 그 기업의 법무팀도 있고 감사팀이 있죠. 니네들에게 자, 정상적으로 요청해서 협조하자라고 할 수 있는 역시 그것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업 스파이 증거의 체계적 정의와 활용 보세요. 증거 자료 목록, 디지털 파일, 사진, 문서, 탐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효율적인 증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거 자료 목록을 딱 정해서 정리해 놓고 이런 증거 자료를 누군가가 접근한다면 빼냈다. 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산업 스파이를 찾아내야 되겠죠. 유출 경로 및 유출자 분석. 분명히 이 원천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경로가 있더라. 특히 경로를 보니까 해킹이랄지 뭐 이메일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정보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자를 특정하여 산업 스파이 활동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필요하죠.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법적 조치를 근데 법적 조치를 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 자료. 법적 조치 필요 증거 자료 정리. 고소장 제출이나 민사 소송을 위한 증거 자료를 법적 요건에 맞게 준비하고 정리한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산업 여기 기술이 유출됐다. 다시는 또 유출돼서 안 되겠죠? 향후 보안 강화 방안 지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위한 구체적인 보안 대처 마련해야 돼. 그렇죠? 이거 필요하며 특히 IT 기술의 어떤 진화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역시 기술은 진화합니다.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지속적 대응 전략. 그러니까 매 하루가 다르게 빛의 속도로 이런 기술이 진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된다. 신기술 환경에서의 위협,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5G, 환경의 새로운 보안 위협.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 자, 이런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이런 환경, 이런 신기술 환경이 지금 우리 도처에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런 기술을 탈취하려고 한 사람이 많다. 누가? 산업 스파이가. 그걸 지속적으로 잡아야 된다.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국경을 초월한 산업 스파이 활동. 물론 국내의 라이벌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또 수년간 고생해서 노하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산업 스파이를 활용해서 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잡을 수 있겠지만 동남아시아나 중국은 못 잡죠. 그래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방중심 패러다임 전환. 항상 그렇죠. 자, 훔쳐가고 나서 도둑질 당하고 나서 잡으면 뭐합니까? 그걸 사후 약방문이라 그래요. 응?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죠. 그것보다 미리 사후 대응해서 사전 예방으로 미리 막자. 이런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에 바꾸자. 전문 인력 형성,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 역량 개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또 산업 스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 필요하죠. 자, 우리는 가히 첨단 기술, 첨단 뭐 디지털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훔쳐간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자는 것. 역시 그걸 잡는 산업 스파이를 잡는 탐정사. 탐정사는 그만큼 그네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분명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탐정사. 그래서 산업 스파이를 막고 잡을 수 있는 이런 탐정사의 능력, 방법, 조사 방법,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션은 산업 스파이를 조사하면서 그 산업 스파이를 막자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